네, 주요 실험 장비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주차 1강에서는 1주차 2강에서는 브레드보드와 디지털 멀티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브레드보드는 지금 이렇게 다섯 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로로 다섯 홀, 여기 세로로 다섯 홀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간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 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부품을 꼽아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여러분들이 부품을 I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꼽으면 되겠죠. 8핀짜리면은 이렇게 꼽으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도 IC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거고, 기타 아날로그 저항이나 이런 것들,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하면 서로 쇼트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거나 또는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품을 저항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빨간 라인하고 파란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라인은 서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서로 간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파란 거로 또는 검정색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브레드보드인데 여기는 접지 전원 라인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 라인은 마찬가지로 전원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플러스 전원, 여기는 마이너스 전원을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렇게 사용하고요. 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빨간 줄과 파란 줄은 서로 이렇게 가로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서로 간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 나와 있는 브레드보드 작은 거에는 여기 사이에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브레드보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가 연결되었나 안 되었나를 갖다가 소리가 나도록 하면서 연결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이거는 이런 거는 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브레드보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 연결 부위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한 거는 부품 연결 부위로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즉 여기는 연결되었다라는 것이고 서로 간에는 연결 안 되어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브레드보드 사용 시 유의점 해서 플러스 전원 라인과 접지 전원 라인의 배치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서 부품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부품과 이제 전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잘 유의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연결된 홀과 끊어진 홀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겠어요.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서로 연결된 거고 서로 간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서로 간에는 연결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전부가 다 이쪽에 있는 거는 전부가 다 이렇게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간에 요 홀, 요 홀, 요 피치에는 서로 피치를 구분해서 서로 간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기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된 홀과 끊어진 홀의 구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다음 회로 부품의 배치 및 결선은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플러스 전원선과 접지선 그리고 신호선 등은 사용하는 리드선의 색깔로 가능한 한 구별해서 결선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꾸민 그 회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력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그걸 디버그를 해야 할 텐데 어디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됐나 결선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색깔 그리고 간결하게 한 것과 간결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연결한 거하고는 디버깅 하는 데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디버깅 해주는 경우에도 이렇게 간결하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 구분해서 디버깅을 해줄 수도 있죠. 즉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든 다른 사람이 디버깅을 해주든 회로 결선을 깔끔하게, 그리고 신호선 플러스 전원선은 웬만하면 빨간 선으로 하고, 그리고 접지선은 검정선으로 하고, 신호선은 노란 선이나 파란 선, 기타 이 빨강이랑 검정으로 하지 말고 다른 색깔의 선으로 결선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브레드보드에 전원을 인가할 때는 반드시 결선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 전원을 인가를 해야겠습니다. 회로를 설계했는데 회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할 경우에는 부품이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쇼트가 되어 있으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선이 맞는지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로를 꾸민 것을 확인한 후에 전원을 인가하길 바랍니다. 인가를 해야 합니다. 다음엔 디지털 멀티입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의 한 예를 내가 하나 이렇게 그림으로 갖고 왔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전원을 여기서 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V, 여기 AC, DC라고 써 있는 거는 AC, 교류, 그리고 직류의 전압이나 전류를 잴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교류를 잴 때에는 시료값 H를 이걸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눌러져 이 버튼을 눌러진 상태가 H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형을 이렇게 물결로 표현해 놨죠. 그래서 교류를 잴 때 이걸 눌러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다시 요걸 누를 경우 안 누르면은 걔는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이게 튀어나온 상태고 누르면은 들어가는 상태야. 그래서 안 누른 상태는 직류 전원을 잴 때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류 신호를 잴 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직류 신호, 이제 교류를 잴 경우에, 직류일 경우에는 그냥 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디지털 회로는 5V, 0V 또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DC 는 이제 직류를 잴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디지털일 경우에는 항상 여기 거의 DC로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고, 그 밖에 교류를 잴 경우에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재는 겁니다. 직류 전원과 교류 전원은 그렇게 해서 구분하면 되는 거고, 교류에 대해서는 교류도 얘가 이렇게 눌려져 있을 때 잴 경우, 교류로 잴 경우에는 얘는 시료값으로 여기 값이 나와집니다. 이렇게 DC로 낸 상태에서 교류를 측정하면은 걔는 평균값으로 값이 나와져요. 평균값.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종합실습 같은 건 종합실습을 할 경우에요. 종합실습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러한 정연파일 경우 이 신호 여기가 뭐 1V라고 합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1V 라고 할 경우 이 신호를 재면은 DC로 놓고 재면은 얘는 0V가 나와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를 H로 놓고 재면은 이것에 대한 시료값이 나와져요. 즉 정연파나 여현파, 즉 사인이나 코사인일 경우에는 그 최대값에 VM이라고 표현하면 최대값에 루트 2배의 값이 나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시료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유도하는 공식들이 다 있는데 여튼 최대값의 루트 2배, 그래서 1V에 루트 1V를 루트 2로 나누면 0.707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때는 H로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교류를 이러한 정연파를 잴 경우에는 얘는 약 0.707 정도로 707 이 정도의 전압으로 이렇게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1V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 시료값으로 나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디지털 멀티미터의 차이, 큰 차이점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실로스코프하고 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압을 잴 경우에는 그래서 H냐 DC냐 그 신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잴 경우에는 V라고 써져 있는 V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저항을 잴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류를 잴 경우에는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는 얘는 스케일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케일, 적절한 스케일을 이용해 스케일에 맞게끔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전압, 전류를 또는 저항값 등등을 우리가 잴 수가 있습니다. 그 배수에 따라서 재는 것이고요. 요거는 저항 측정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압이랑 저항을 잴 경우에는 적색 리드 클립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클립을 여기에 꽂고요. 그 다음에 공통 단자인 커먼 단자 컴이라고 써 있는 여기에 흑색 리드선을 여기다 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내가 재고 싶은 어떠한 저항 출력이나 아니면 신호 발생기나 직류 파워 서플라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재면은 여기에 전압을 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류를 잴 경우에는 회로를 끊고서 전류를 재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압이랑 저항을 잴 때에는 여기에 꽂고 이렇게 두 개를 꼽으면 돼요. 대신 이제 전류를 잴 경우에는 여기에 꼽는 게 아니라 여기에 꼽아서 미리암페어라는 데를 꼽고 여기 플러스 커먼 단자는 그냥 여기다 냅두면 돼요. 여기는 연결한 거를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꼽아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회로는 수십 미리암페어, 수 미리암페어 정도의 미약한 전류예요. 가령 근데 좀 큰 전류, 1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재겠다라고 하면은 요 미리암페어가 아니라 미리암페어에다가 빨간 리드봉을 갖다가 꼽는 게 아니라 이쪽 10암페어라고 써 있는 10암페어라고 써 있는 여기에 꽂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큰 전류를 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면 되겠어요. 자, 저항 측정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은 교류냐 직류냐를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버튼은 눌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르거나 안 누르거나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적합한 저항 범위를 이거 지금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나 이거는 순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이렇게 갖게끔 하려고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내가 해놓은 겁니다. 순서는 상관없고요. 어쨌든 저항을 재겠다 하면은 먼저 여기 킬로옴이라고 써 있죠. 킬로옴 밑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를 눌러주고 2단계로는 적합한 저항의 측정 범위를 선택을 해야겠어요. 내가 10킬로옴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20의 숫자에 가까운 이 버튼, 이 바로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 눌러준 다음에 3단계에서는 측정용 리드선을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되겠죠. 즉 빨간 데에다가는 킬로옴, 여기 킬로옴이랑 V라고 써 있죠. 여기 요거 써져 있는 요 밑에 요 홀에다가 요거 리드 봉을 갖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컴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는 이 검정색 봉과 악어 클립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리드 선을 여기다 꼽아주면 되겠어요. 빨간 거는 빨간 거.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되겠어요. 즉 접지는 검정색, 그리고 전원 플러스 전원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주면은 우리가 그냥 실수를 안 하게 돼요. 많은 실수를 안 하게 되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길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저항을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다리를 쭉 빼가지고 여기 이쪽 해주면 되겠어요. 저항은 뭐 극성이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저항은 돌려서 반대로 휙 돌려가지고 빨간 거, 검정 거로 이렇게 재도 저항값이 나와지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갈색, 검정색, 주황색이네요. 그래서 얘는 대략 10kΩ, 우리가 눈으로 판독할 경우 저항값이 대략 10kΩ이다 라는 얘기인 것인데, 보면은 여기 9.939 오차가 이 정도는 계측기마다 다 이런 오차는 아주 정밀한 고가의 그러한 장비가 아닌 이상 오차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10kΩ짜리인데 약 9.94kΩ이 됐구나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저항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한 저항 측정법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 디지털 멀티미터의 킬로옴 측정 버튼을 선택을 하십시오. V 또는 미리암페어 측정 버튼이 아닌 킬로옴 측정 버튼을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즉 여기 보면은 V와 미리암페어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킬로옴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2단계 적합한 저항 측정 범위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때는 10kΩ짜리였기 때문에 20이라는 거를 20 밑에 있는 여기 20 밑에 있는 요 버튼을 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측정 범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때는 이 저항값을 우리가 대략 파악을 해서 이 버튼을 누르는 건데, 이게 잘 모른다 하면은 여기가 제일 큰 숫자인 것이죠. 여기도 되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별로 안 하니까 요 2000이라고 되어 있는 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여기 소수점이 잘 안 나온다 하면은 버튼을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적절한 그 측정 값을 우리가 계측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합한 측정 범위를 선택하고요. 색저항과 같이 측정 저항 값을 아는 경우 처음부터 가장 적합한 측정 범위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른다라는 경우에 미지 저항 값을 측정하는 경우 우선 측정 범위가 가장 큰 버튼을 선택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가장 큰 범위 이 정도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측정 범위를 선택해서 내가 읽어드리기가 소수점 읽기가 편한, 즉 판독하기가 편한 그 숫자 디지트로 나와 있는 그 숫자를 제일 판독하기가 쉬운 그 가장 최적의 버튼을 선택해서 우리가 계측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버튼을 선택해서 저항값을 측정한 후 가장 적합한 측정 범위 버튼을 다시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3단계로서는 측정용 리드선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즉 킬오hm 단자의 적색 리드선을 연결하고요. 컴 단자의 흑색 리드선을 연결하면 되겠어요. 즉 킬오hm 단자 저항 측정하는 거니까 킬오hm 단자의 적색 리드선, 리드봉을 갖다 연결하고요. 컴 단자에다가는 흑색 리드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저항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색 리드선과 흑색 리드선을 이용하여 저항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 회로가 꾸며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까지, 회로가 여기 RLC, 디지털, IC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의 저항값을 내가 측정하려고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건 정확한 저항값이 측정이 안 되죠. 그러므로 이때는 전원선 차단하고 여기도 부품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 끊고, 즉 끊으라는 얘기는 여기를 부품을 브레드보드에서 뽑으라는 얘기죠. 뽑아 가지고는 그 다리를 계측기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빨간색, 검정색을 이렇게 이게 저항이라면은 뽑아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전원이 연결된 회로 내의 부품의 저항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끊고 저항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품을 회로에서 분리한 후에 저항을 측정해야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전압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전압인 거니까 얘는 교류냐 직류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디지털 사용할 경우에는 DC로 놓으면 되고요. 교류다라고 하면은 AC로 놓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값이 측정된다고요? 그렇죠. 시료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DC로 놓으면 뭐가 나온다? 평균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형파일 경우에도 얘는 평균값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를 DC로 놓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0볼트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가지고 AC로 선택을 해가지고 교류를 재라는 얘기인 겁니다. 대신 그렇게 쟀을 경우 여기가 1볼트였으면 여기가 1볼트가 뜬다는 얘기야, 몇 볼트가 뜬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구형파일 경우에는 맞아요. 구형파일 경우에는 이 최대값이 그냥 뜹니다. 그게 실효값이라. 그런데 쌓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뜬다? 그렇지, 실효값. 이거 구형파일 때는 실효값하고 이게 같죠. 물론 이제 구형파도 어떤 구형파냐에 따라 틀려요. 이렇게 이런 구형파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여튼 AC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교류를 측정할 경우에는 걔는 실효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는 것은 이러한 정연파 교류일 경우에는 0.707, 즉 루트 2로 여기 최대값이 VM이라고 할 경우 이 VM을 루트 2로 나눠진 이 값이 이게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1볼트였을 경우에는 여기는 0.707볼트가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해서 교류 신호의 전압값을 잴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터의 AC, DC 버튼을 측정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교류냐 직류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하면 되고요. 2단계는 디지털 멀티미터의 V, 여기 전압 재는 거니까 지금 전압을 측정하는 거니까 DMM의 V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3단계로는 적합한 전압 범위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10단이면은 이렇게 20 밑에 있는 거 누르면 되겠고 5V 이런 거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버튼 누르면은 이 소수점이 여기로 찍히느냐 여기로 찍히느냐 여기로 찍히느냐 여기로 찍히느냐 요 차이가 생겨요. 이거 여러분들이 눌러보면 돼요. 이거 갖고 뭐 어디가 뻥 터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기를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눌러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최대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 측정 범위를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측정 범위를 선택하면 되고요. 다음에 측정용 리드선을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 V, 아까 전에는 킬로옴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건 V나 킬로옴이나 같은 이 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데다가 빨간 선을 연결하면 되고요. 검정 거에다가는 컴이라고 써 있는 여기에다가는 검정 리드선, 검정 리드봉을 여기다 꼽으면 되겠습니다. 5단계로는 전압을 측정하면 되겠죠. 내가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재겠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지금 DC 파워 서플라이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의 전압값을 이 저항의 출력 전압값을 재고 싶다 하면은 빨간 거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왜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쪽 다리에다가 이 검정색을 악어 클립을 갖다가 물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면은 전압이 이렇게 뜬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몇 볼트를 인가했는지 그리고 이 저항값이 몇 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지금 현재 여기 이 저항의 양단간에 걸린 전압이 지금 보니까 대략 4.013볼트가 뜨는 거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 4볼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고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읽으라고 하면 4.01볼트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대로 이 빨간 클립이랑 검정 클립을 서로 반대로 이렇게 물렸어. 즉 여기 검정 이 악어 클립이 빨간 거로 바꿨어. 이 검정 악어 클립 요거 문 거를 여기다 물었어. 서로 반대로 물을 경우, 즉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빨간 악어 클립을 여기다 물었어. 그리고 이 검정 악어 클립을 여기다 물었어. 서로 바꿨다라는 얘기야. 그랬을 경우 여기 전압을 재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거 터지는 건 아니에요. 얘는 계측하는 거야. 그냥 측정해 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극성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4.013 볼트가 이렇게 나와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요거 리드 선 요거 연결하는 이 찝는 부분을 요거 빨간 거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재고 여기다가 검정 거를 이렇게 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압 측정 연결하는 것들을 확인한 겁니다. 측정용 리드선을 전압 측정 부위에 병렬로 연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저항에다가 이놈이랑 이놈을 서로 병렬로 이렇게 잰 거야. 이렇게 병렬로.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측 장비가 이렇게 해서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계측하기 위한 어떤 또 회로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요걸 갖다가 병렬로 이렇게 잰 거다라는 겁니다. 전압을 측정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를 뜯지 않고 즉 끊지 않고 이렇게 재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압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에요. 좀 이따 전류는 이렇게 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잴 때에도 이렇게 재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잘못 나오는 것입니다. 자,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한 전압 측정법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의 ACDC 측정 버튼을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직륜지, 교륜지, 직륜지를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측정 전압이 AC인지 DC인지에 따라서 AC 측정 버튼 그리고 DC 측정 버튼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AC를 누를 경우는 이거는 교류일 경우는 시료값이 나오고 DC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교류 신호를 재면은 걔는 평균값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러한 사인파는 얘의 평균값은 0V가 아니죠. 왜? 이게 5V고 여기가 6V야. 이런 거는 지금 얘는 교류라고 하지를 않아요. 얘는 교류는 아니야. 왜? 얼터네이티브 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즉 마이너스 전압이 여기 없잖아. 마이너스 전압이 마이너스 쪽으로는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교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호는 그냥 직류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DC를 누르면은 얘는 이 전압의 평균값이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V가 나와지겠지 얘는. 그렇지? 그리고 AC 버튼을 누르면은 이 신호의 시료값이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료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압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멀티미터의 V 측정 버튼을 누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1단계는 ACDC, 그 다음에 여기 V 측정 버튼 누르라는 얘기인 겁니다. 저항 측정할 때는 여기 킬로옴 버튼 누르는 거였죠. 그래서 킬로옴이나 미리어 암페어 측정 버튼이 아닌 V 측정 버튼을 선택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누르라는 얘기예요. 3단계 적합한 전압 측정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단계는 측정용 리드선을 연결하는데 V 단자에 적색 리드선을 연결하고 컴 단자에 흑성 리드선을 연결하십시오.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쉽게 전압이나 전압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전압이 뜨면 이거 잘못 연결했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막 헷갈리게 해놓고 여기도 헷갈리게 이렇게 결성을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취업할 때 사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실험 못한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실습을 하길 바랍니다.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서 그렇게 제대로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단계로는 이제 전압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측정용 리드선을 전압 측정 부위에 병렬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극성에 따라서 플러스 전압 부위에 적색 리드선 그리고 마이너스 전압 부위에 흑색 리드선을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전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대하고는 좀 다른, 여기가 이렇게 다르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전류는 이렇게 측정을 해야 돼요. 자, 잘못 하면은 이제 잘못된 전류값이 나와지죠. 먼저 1단계로는 전류도 교류냐 직류냐에 따라서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AC냐 DC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2단계로는 미리 암페어 단자를 요 버튼을 눌러줘야겠죠. 아까 내 전압이랑 저항일 경우에 요 버튼을 누르는 거 있고, 전류일 경우에는 이 미리암페어에 있는 요 해당되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3단계는 마찬가지로 적합한, 좀 전에 저항과 전압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적합한 전류의 측정 범위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는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럴 때는 가장 큰 숫자부터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서 적합하게끔 버튼을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가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큰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큰 전류 안 흘러요. 그래서 그냥 수 미리 암페어에 해당되는 2라고 되어 있는 요거 버튼을 눌러주면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눌러서 1.7784 미리 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단계는 그래서 적합한 전류 측정 범위를 선택하면 되고요. 4단계로서는 이제 측정용 리드선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전압과 저항을 측정할 때는 저항과 전압 측정할 때는 여기다 꼽았었지, 이 빨간 거를. 그런데 지금은 전류를 측정할 때는 요 미리암페어 이쪽에다가 빨간 리드봉을 꼽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커먼 단자에는 검정색은 여기다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측정용 리드선을 연결을 해야 되고요. 다음 5번째는 전류를 측정하면 됩니다. 자, 아까 때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빨간 거를 여기다 꽂고 여기다 찝고, 요 악어 클립으로 여기 찝고, 이 검정 거를 여기다 집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병렬로 이렇게 해서 이 멀티미터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였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였는데, 지금은 전류를 측정할 때는 이 저항하고 여기 저항하고 요게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즉 회로를 보면은 저항이 있고, 이거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압을 측정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리드 선을 빨간색이랑 빨간 거랑 검정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요 계측키 DMM으로 디지털 멀티미터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 전압값이 이렇게 뜨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전류는 이렇게 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전류는 어떻게 재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서로 결선되어 있었잖아. 아까 이거를 갖다가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악어 클립 이렇게 되고, 여기 악어 클립 이렇게 꼽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검정색 이렇게 해서 디지털 멀티미터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이 디지털 멀티미터가 계측을 해가지고 여기에 숫자로 쫙 써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이건 직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류 측정 부위를 반드시 끊고 측정용 리드선을 전류 측정 부위에 직렬로 연결하는 이게 직렬인 거니까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한 전류 측정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의 AC/DC 측정 버튼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 전류도 교륜지 직륜지를 구분을 해야 하니까 AC/DC 측정 버튼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측정 전류가 AC인지 DC인지에 따라서 AC 측정 버튼, DC 측정 버튼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2단계 디지털 멀티미터의 미리암페어 측정 버튼을 선택을 하십시오. 킬로옴이 아니라, 또는 V 버튼이 아니라, 전압재는 요 V 버튼이 아니라 미리암페어 측정 버튼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적합한 전류 측정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측정 전류를 아는 경우 처음부터 가장 적합한 측정 범위를 선택하면 되고요. 미지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 우선 측정 범위가 가장 큰 버튼을 선택해서 전류를 측정한 후에 가장 적합한 측정 범위를 내려가면서 버튼을 다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단계로서는 측정용 리드선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암페어 단자에는 적색 리드선을 연결하면 되고 컴 단자에는 흑색 리드선을 연결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 적색 리드선 미리암페어, 컴 단자에는 흑색 리드선을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만일 10A 측정 범위를 선택한 경우에는, 즉 큰 전류를 선택한 경우에는 요 10A 단자를 누르는 거란 말이야. 이랬을 경우에는 이 빨간 적색 리드선을 여기에 꼽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꼽아서 측정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10A 측정 범위를 선택한 경우는 10A 단자에 적색 리드선을 연결하십시오. 다음에 전류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전류를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 부분을 우선 끊고 측정용 리드선을 전류 방향에 맞추어 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직렬로 연결을 하길 바랍니다. 플러스 극성 부위에 적색 리드선, 마이너스 극성 부위에 흑색 리드선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브레드보드와 디지털 멀티미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1주차 3강 주요 실험 장비 사용법인 주요 실험 장비 중에 하나인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35분을 우리가 수업을 지금 35분을 초과했는데요. 이번 1주차는 너무 힘들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해서 1주차 강의 3강까지만 하겠습니다. 즉 오실로스코프 요거 강의만 하고요. 신호 발생기하고 종합 실습하는 것들은 2주차로 넘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1주차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